자, 지금부터 그 딜리버티브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딜리버티브스는 지금 FRA 우리 지금 LOS 57번부터 나오는데요. LOS 57번부터 57, 58, 59, 60, 61, 62까지 있나요?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62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딜리버티브스 마켓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이고요. 인트로덕션이고 포워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퓨처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옵션스에 나와 있고, 옵션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스왑스에 나와 있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and 옵션스, 그죠? 스트래티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지금 이제 우리 FRA에서는 시험에서는 지금 레벨 1에서는 지금 한 5%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에 가면 이제 더블로 올라가게 되죠. 한 오전으로 한 6문제하고 12문제 정도 나올 건데요. 지금 출제 수준은 상당히 기초적인 겁니다. 상당히 기초적인 거고 레벨 2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기초적인 개념만 잘 알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뭐 아주 쉽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산술 수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딜리버티브스가 지금 이제 FRA에서는 뭐 지금 파생 상품이니까 그렇게 비중이 1차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뭐 2차 부터는 이제 상당히 2차, 3차에서는 이제 비중이 약간 커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출제 경향이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늘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뭐 강의 방법은 책에 그 슈와즈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하고 그게 이제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가면서 LOS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좀 빨리 지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딜리버티브스라는 건 이제 앞에 보면 142페이지 위에 보면 딜리버티브스 is a security that derives its value from the value or return of another asset or secur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뭐 다른 자산이나 증권의 가치나 수익률로부터 그 가치가 파생되어 나오는 증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파생 상품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상품 중에는 underlying asset이 있어요. asset이 항상 있어요. 여기 보면 underlying asset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초자산이 있는 거죠. 기초자산이.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T빌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커런시 그죠? FX 커런시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커모디티 쪽으로 가게 되면 커모디티 쪽으로 가면 뭐 골드라든가 뭐 휘시라든가 그레인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가격이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있잖아요. 뭐 크루드 오일도 있을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뭐 이런 그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원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뭐 WT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유 같은 거. T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것이 직접으로 영향을 이게 딜리버티브스에 직접 가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밸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기초자산이 움직임에 따라서 선도 거래라든가 퓨처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스왑이라든가 이런데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파생 상품이죠. 이게 혼자의 자기네들의 딜리버티브스 자체가 퓨처면 퓨처가
이게 이퀄 뭐 예를 들어서 골드가 아니란 말이야. 골드가 아니고 골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퓨처 가격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되면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됐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험 관리 뭐 딜립 팁스는 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이래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FRA에서는 그렇게 뭐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파이낸스 재무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이제 요즘 상품들이 워낙 이제 하이브리드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많은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어서 뭐 알고 보면 사실은 딜립 팁스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쉽게 되어 있고요. 그 14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좀 뭐 파생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LOS 57A는 뭐냐면 define derivatives and distinguish between exchange traded and OTC 이제 over the exchange trade가 있고요. OTC가 있거든요. OTC, over the counter라고 그러죠. over the counter. over the counter는 뭐, 이게 장외 시장이라고, 이건 장내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장내 시장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forward and swaps, 그죠? 뭐, custom instrument. 요런 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제 선물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뭐 선물, 옵션스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죠. 이 스왑은 대표적인 OTC 마켓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포워드도 포워드 선도 그래요. 포워드도 OTC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FX가 제일 이제 선도 거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영역이 OTC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많은 걸 이제 그 상품 자체를 상품 설계를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익스체인지에서 많은 프로덕트를 지금 거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는 뭐 스탠더다이즈도 돼 있죠.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불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데 OTC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968만 불 이렇게도 거래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OTC거든요. 그런데 이제 익스체인지에서도 그런 오더 어마운트까지 이제 흡수를 하고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생명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를 해야 일단 모든 것이 리퀴디티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도 뭐 셋째 주, 목요일, 수요일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OTC에서는 자유로우니까요. 이걸 이제 조금 익스체인지에서도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거래량을 늘려보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소도 뭐 이렇게 M&A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42페이지 보면 뭐 딜러 마켓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OTC 마켓이다. OTC 마켓은 이제 로케이션이 없죠. 익스체인지는 정해져 있죠. NYSE라든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뭐 그 다음에 시카고 메켄터럴 익스체인지라든가 그죠? 뭐 요런 데가 있죠. IMM이라든가 뭐 그죠?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든가 그죠? 이렇게 이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로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에 책에 있는데 보면 이제
거래소는 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레귤레이티브 되어 있는 마켓이고, 이는 OTC는 말 그대로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상대방 쌍방이 모여서 쌍방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A 파티하고 B 파티하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레귤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약하죠. 일반적인 뭐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은 따르겠지만 이 자체적으로 프로덕트 개별의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익스체인지는 거래소가 A하고 B하고 거래를 하는데, 익스체인지는 거래소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KRX, 그죠? 코리아 익스체인지, KRX 한국 거래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그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죠. 여기 뭐 셀러 같으면 셀 뭐 USD 같으면 USD. 그러면 뭐 이건 더 바이 되겠죠. 바이 USD. 그렇게 이제 중간에 거래소가 있어서 모든 상대 이 A의 카운터 파티는 거래소가 되고 B의 카운터 파티도 거래소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OTC는 이제 디폴트 리스크인데요.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게 되면 디폴트를, 나는 이 거래를 모르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래를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 디폴트 리스크를 거래소가 이제 책임져 준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 디스팅기시 하라 그러면,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갖다가 여기는 익스체인지에서는 거래소가 책임져 주고, OTC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 그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자, 밑에 보면 57-B 보면 forward commitment하고 contingent claims가 있는데요. forward commitment, forward commitment, 그죠? forward commitment. 이건 이제 선도 계약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외환 뭐 딜러를 오래 해가지고, FX 트레이더를 오래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포워드라고 하면 선물한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커런시 같으면 뭐 선물한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른 그 선물하고 퓨처스하고 헷갈리니까 선도라 그러죠. 선도 계약이죠.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거기 있는 대로 legally binding promise to perform some action in the future. 그러니까 어떤 이 forward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특정 프로덕트를 갖다가 특정 시기에, 그죠? 특정 프라이스에 at specified price, 그죠? 프라이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머추리티죠. 머추리티에 인도하거나, 그죠?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하는 농부가 겨울에 배추 농사가 흉작이 될지 풍작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가격을 갖다가 한 밭대기당 100만 원으로 했다. 그럼 100만 원을 갖다가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배추가 출하게 되면 금년 12월이라든가 이럴 때 12월이 될 때 이 배추를 갖다가 어떤 이제 상대방한테 팔기로 계약을 한 거죠. 100만 원에. 이때 이 배추가 이 풍작이 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배추 가격이 금값이 되어서 올라가든지 간에 일단 상관없이 선도 거래를 한 사람은, 선도 거래, 이 농부는
선도글의 포워드 셀러가 되겠죠. 셀러고 포워드 바이어는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상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서로 100만 원에 정해진 가격에 이제 주고받고 하기로 하는 거다. 이제 그게 간단한 이제 포워드 커미트인데요. 그래서 포워드 커미트먼트는 이제 포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퓨처스가 있고요. 퓨처스가 있고 스왑스가 보통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여기까지만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게 있을 텐데, 그러한 모든 상품에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스탁, 그죠? 에쿠티, 그죠? 에쿠티도 이제 해당이 되고, 뭐, 바운드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다 해당이 다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것이